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설치 없이 웹에서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를 설치하냐면요, 여러분 파이썬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상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에디터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설정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과정이 결국 쉽지가 않아요.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도 해보기 전에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바로 파이썬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콜라보레이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이제 콜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콜랩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에요. 클라우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이죠, 구름. 클라우드를 직역하자면 구름인데, 이 구름 뒤에 가려져 있는 환경이다 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사실 클라우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알 필요는 없고요, 어떤 가상의 환경을 우리가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랩을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브라우저입니다. 웹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크롬이라든가 엣지와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이제 웹 브라우저는 어떤 것들을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콜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구글에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인터넷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요,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이렇게 구글에 접속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구글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로그인을 화면이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콜랩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을 하셔야만 이 개발 환경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계정이 없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을 멈추신 다음에 로그인 한 이후에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이 되셨다면 오른쪽 위에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이 위에 점점점 보이시죠? 네, 점점점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구글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나와요. 앱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오늘 쓸 거는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드라이브는 뭐냐면, 여러분 그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네. 그래서 이 콜랩은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해서 저장을 하거나 읽어오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콜랩에서는 쉽게 얘기하자면 이 탐색기 있죠, 여러분. 이 탐색기에서 보이는 파일은 여러분 읽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탐색기에 파일을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탐색기에 있는 파일을 콜랩에서 읽어오거나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해당 파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한 이후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구글 드라이브고요. 아마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저랑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15기가의 저장 공간을 줍니다. 무료로 쓸 수 있어요. 15기가까지는. 그리고 15기가면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용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이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 또는 관리하기 위한 폴더를 하나 새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수업은 오픈스퀘어 D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업이죠. 그래서 OSD라고 폴더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진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은 이 폴더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콜랩을 쓰기 위해서는 설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앱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들이 보이시죠? 구글 문서라든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MS 워드 있죠? 예, 그거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드, 엑셀, 그다음에 PPT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구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콜랩이죠. 콜랩을 설치하러 가볼게요. 더보기. 자, 더보기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연결할 앱 더보기 보이시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보여요. 그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은 바로 보이네요. 콜라보레이터리. 줄여서 콜랩. 이거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설치라고 하는 버튼 보실 수 있고 클릭. 그래서 권한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권한이 필요하면은 권한을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정 선택해 주시고 잠깐 기다리면은 설치가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파이썬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확인 누르시고 완료 눌러주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창은 꺼줄게요.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구글 드라이브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동일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더보기에 가시면은 이렇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구글 콜라보레이터리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주면은 여러분들은 인터넷이 가능하고 웹 브라우저가 있으면은 어디에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매우 쉽죠? 끝났어요.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작업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죠? 자, 설치를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마 이제 이 수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작업된 내용을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이 가장 많이 실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랩을 통해서 파일을 읽고 저장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요, 파일 이름이 나오죠? 파일 이름이 나오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ipynb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장자예요, 여러분. 네, ipython 노트북이라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노트북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확장자는 그대로 두시고 간단하게 파일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렇죠?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뭐예요? 설치 없이 웹에서 파이썬 사용하기.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할 때는 동일하게 컨트롤 S 또는 파일 메뉴에 보면은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이 됐다면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만든 이 노트북 파일이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클라우드 개발 환경의 장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꼭 한 자리에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넷만 되고 웹 브라우저만 쓸 수 있다면은 여러분 PC방에서 하든 여러분 집에서 하든 회사에서 하든 학교에서 하든 여러분이 작업하던 내용을 항상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우 편리하죠. 그렇죠? 설치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사용법 간단하게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위에 보면은 코드, 텍스트 나와 있죠. 네. 코드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텍스트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 콜랩 안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셀, 요 하나하나를 이제 셀 또는 블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하고 싶은 파이썬 코드는 이 코드 셀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까요? 헬로. 그래서 많이 보신 거죠? 파이썬. 이렇게 해서 실행할 때는 왼쪽에 요 실행 버튼 보이시죠?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은 연결되고 있고요. 약간 느리네요. 초기화하고 연결되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실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셀을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코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일반 글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셀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코드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코드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텍스트, 네, 텍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쉽게는 이제 마크다운을 지원을 해줘요.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은 Shift Enter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크다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볼 수 있는데 마크다운은 이 과정의 주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마크다운을 사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 휴지통 버튼 보이시죠? 셀 삭제할 수 있고요. 셀을 삭제하거나 또 셀을 만드시려면은 내가 코드 셀을 만들고 싶으면은 코드를 추가하시고 텍스트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아니면 중간에 만들고 싶으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렇게 생겨요. 그죠? 여기서 코드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코드를 눌러주시고 텍스트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실행하실 때에는 이렇게 Shift Enter 눌러주시면은 네, 바로 이제 변환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코드 셀도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도 되지만 Shift Enter를 눌러서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단축키는 도구에 보면은 단축키가 있고요. 여기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축키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행에 관련된 단축키만 가볍게 볼까요? 실행에 관련된 단축키가 엔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 보시면 Shift 엔터가 있습니다. 이 Shift 엔터는 현재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로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Shift 엔터고요. Alt 엔터는 셀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셀을 바로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Alt 엔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단축키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냥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는 Ctrl 엔터가 있는데요. Ctrl 엔터는 Shift랑 다르게 셀을 실행하고
현재 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컨트롤 엔터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컨트롤 엔터나 쉬프트 엔터 등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잘 보시면은 현재 셀에서 컨트롤 엔터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다음 셀로 넘어가지 않고 현재 셀에 머물러 있게 되고요. 쉬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현재 셀 실행하고 다음 셀로 넘어왔죠? 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텍스트 셀 하나를 추가를 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일 저장하기를 먼저 볼게요. 파일을 읽어오는 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읽어올 수 있는 만한 파일이 없죠. 저장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파일 저장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이제 많이 읽어오는 것들이 CSV라든가 이런 뭐 XML 이런 형태의 파일들을 이제 주로 읽어오게 될 건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판다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판다스를 먼저 이렇게 읽어오도록 할게요. 아직 판다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수업에서 판다스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그냥 가볍게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화면을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저장을 할 건데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면요, 우리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거죠. 자, 그럼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연동을 하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 아이콘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아이콘 폴더처럼 생겼죠? 네,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탐색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자, 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아이콘들이 보이죠? 두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은 리프레시, 네, 새로 고침하는 버튼이고요. 이 세 번째 보이는 아이콘이 바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하고자 하시면은 이 드라이브 마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 노트북이 구글 드라이브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겠느냐? 당연히 허용해 주셔야겠죠? 연결.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마운트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매우 쉽죠? 특징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마운트가 되면 이런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요.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 마운트가 잘 된 것 같은데 난 안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OSD 기억나시나요? 우리 수업 앞에서 저희가 처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처음 접속했을 때 OSD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 폴더가 바로 그 폴더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콜랩과 구글 드라이브가 연동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클릭해 보면은 좀 전에 만들었었죠, 우리. 네, 설치 없이 웹에서 파이썬 사용하기 .ipynb 라는 파일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폴더에다가 파일을 한번 저장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경로 복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OSD라고 하는 폴더에 파일을 만들고 싶으면 경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복잡하게 경로를 우리가 다 찾을 필요 없이 경로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해당 경로가 복사가 돼요. 네. 자, 한번 경로를 저장을 해볼게요.
네. 요 문자열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OSD 폴더에 대한 경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요 경로에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한번 실행. 여기서는 Shift Enter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간단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샘플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2차원 리스트를 좀 사용을 해서요. 간단하게 네, OSD 그 첫 번째 시간 지금 하는 작업이 뭐죠? 파일 저장 혹은 뭐 출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죠? 하나 더 넣어볼까요? 네, 오픈 스퀘어리 그 첫 번째 시간 네, 다가 파일 입력 또 한번 볼게요. 자, 읽기라고 할까요? 자, 읽기 한번 이제 입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간단한 샘플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얘를 이제 저장을 하려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db.데이터 프레임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럼명도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얘는 첫 번째 컬럼, 지금 컬럼이 총 3개거든요.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또 세 번째 컬럼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보통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바로 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어떤 CSV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온다던가 데이터 프레임을 파일로 내보낸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제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요 데이터 프레임을 어디에다가 OSD 폴더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코드셀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to CSV 그렇죠? 자, 첫 번째는 파일 패스가 들어가면 되고요. 패스는 우리 아까 찾아놓은 게 있죠? 자, 파일 이름은 sample.csv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네, 패스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져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폴더 밑에 즉 OSD 폴더 밑에 sample.csv라는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실행. 네, 잘 됐네요. 왼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요.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근데 잘못 만들어졌네요. 제가 중간에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슬래시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슬래시를 빠뜨렸네요. 슬래시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실행 그리고 to CSV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 해보면은 네, 이렇게 sample.csv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sample.csv 파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우클릭해서 미리 보기 하면은 네, 우리가 아까 작성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자, 화면 다른 곳을 찍어 주시면은
닫아줄 수가 있거나 아니면 ESC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그리고 내 드라이브 위에 가보시면은 아까 잘못 만들었던 파일도 보이네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삭제해서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오는 결과들을 바로바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저장된 파일을 읽어와 볼게요. 파일 읽어오기. 자, 파일을 읽어오실 때에는 to.csv가 아니라 read.csv로 읽어오실 수가 있고, 패스는 동일하게 읽어올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f2로 읽어와 볼게요. 자, 그래서 판다스의 read csv, 패스는 우리 알고 계시죠? 패스 동일하게 샘플 .csv 이렇게 읽어와 볼게요. 네, 아까 저장했던 내용 그대로 읽어오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unnamed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까 저장할 때 여기 인덱스 있죠? 인덱스가 같이 저장이 됐다가 읽어오면서 컬럼명이 없기 때문에 unnamed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붙으면서 읽어오게 된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 컬럼을 그냥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unnamed 요거를 인덱스로 그냥 바로 지정을 하시면 실행해 볼까요? 네,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그대로 읽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매우 쉽게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파이썬 실습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을 통해서 작업물들을 저장하거나 읽어올 수도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환경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